네, 단군 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라는 2조 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주수도 전 제2유그룹 회장의 변호인들의 황제 접견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변호사님, 황제 접견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김모 변호사 네. 그리고 그 김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하모 변호사 얘기입니다. 네. 김 변호사의 지시로 하 변호사가 이 주수도 다단계 사기왕이라고 불리는 주수도 제2유그룹 회장을 네. 비롯한 피고인들을 접견했는데요. 네. 접견 접견 횟수가 6개월간 1,500번이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월 평균 약 260회 정도가 되는데요. 네. 주수도만 놓고 보면 네. 이제 이 하 변호사 지시를 네. 받아서 했다는 하 변호사가 주수도를 월 평균 56회 접견한 것입니다. 네. 근데 한 달에 20일 정도 최대한 접견할 수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을 못 하니까요. 그럼 네. 5, 4, 20해서 20일인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고려한다면 매일 3차례 접견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3차례 가까이 했다는 얘기 되고요. 근데 이 무렵에는 아직 변호인으로 선임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횟수가 상당히 많아서 집사 변호사, 황제 접견 이런 얘기가 네. 그 무렵에 꽤 횡행했습니다. 이게 보통 변호사 접견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횟수나 시간 제한 같은 게 없나요? 네, 변호사 접견은 횟수 제한이 없고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네. 변호인이 충분히 의견을 듣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활동해야 하기 때문에 접견 횟수 시간 제한을 두면 위헌입니다. 네. 근데 예전에도 한번 다뤘다시피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악용하게 되면 서울구치소 같은 곳에 가면 뭐 단골로 나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들이 나와서 접견하러 갔는데 방이 없어서 한참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서 자기 접견권 보장은 좋기는 한데 다른 사람의 접견권이 침해되는 일이 있어서 썩 좋지 않은 일 같기는 합니다. 이 변호사들 당시 징계를 받았던 것 같은데 징계 수위가 어땠었나요? 네, 이제 이것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그 지시한 변호사는 정직 1개월, 그다음에 지시를 받고 접견을 실제로 했던 하 변호사의 경우에는 견책 징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변호사 품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인정한 것인데, 뭐 당시에 변호사 접견권이 보장돼야 하지만 접견 횟수가 상당히 과도하고 이게 방어권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보기도 곤란하고 오히려 사법행정을 건전한 사법행정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정직 1개월 견책 저 정도 징계면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네, 변호사 징계 중에 가장 높은 징계는 영구제명입니다. 그다음에 제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3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책이나 과태료 처분까지는 비교적 뭐 가벼운 처분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자격정지나 제명 같은 경우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1개월 자격정지니까 변호사로서 접견했는데 자격정지했느냐 이렇게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억울한 분은 그 지시를 받아서 접견을 실제로 해야 했던 그 변호사가 아닌가 생각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견책을 한 것 같고요. 이분들이 이 불복해서 징계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서 소송 수용자들을 자기들이 반복적으로 접견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담당 사건 자체가 다단계 사기 사건이어서 상당히 복잡하다. 그래서 기초조사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자료 확보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공범도 많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접견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접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또 수용자들을 아직 그 미선임한 상태에서 접견한 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결국 변호인으로 선임하면 되는 것이고 접견할 때는 변호인 선임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법원은 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의 신청 취소 청구 기각 결정은 기각하고 그다음에 징계 취소하라는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5년 3월에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 1,473명 이 중에서 약 95%의 변호사가 월 20건 미만의 접견만을 진행했다. 이걸 감안하면 이 접견 횟수가 극히 이례적이다. 그다음에 다단계 사기 사건의 난이도를 좀 감안하더라도 변호인으로 선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만큼이나 접견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변호인들이 이제 나중에 변론을 위한 정상적인 접견이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대부분의 접견에서 관련 문서조차도 소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과연 그게 변론을 위한 접견이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서 그냥 노닥노닥거리다 온 거네요, 그냥. 뭐 이번 사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이 무렵에 서울구치소에 네. 접견을 다녔었는데요. 네. 형사사건을 맡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접견 가면 접견을 많이 가는 것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한 건 뭐 예를 들어 그러면 한 달에 4번 정도 가면 굉장히 많이 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열심히 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렵에 제가 접견을 가면 서울구치소 접견실에 진짜로 저 주수도 씨가 죽치고 앉아있다시피 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봤으니까 뭐 제가 안 갔을 때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갈 때마다 봤고 갈 때마다 저보다 먼저 나와 있고 제가 나갈 때도 있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거의 항상 주수도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변호인의 접견권, 시간 제한도 없고 횟수 제한도 없는 이 접견권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형사소송법상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헌법의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쟁을 거쳐서 얻어낸 권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권리를 이렇게 악용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사람이 변호인 접견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변호사로서도 다른 변호사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고 다른 피고인들은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는 태도이기도 해서 좀 엄하게 징계했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뭐 직업윤리 준수 상당히 중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